안녕하세요. 산재노무 마스터TV 박기범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재보상 기초 시리즈로 산재보상 제도의 헌법적 근거와 보상제도에 대한 비교, 그리고 산재보험의 특징 6가지 정도를 줄여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입니다.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천명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산재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치료와 보상 등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목적을 보면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그리고 재활 및 사회복귀의 촉진, 그리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 이러한 사업을 시행해서 결국 이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재해 보상 제도에 대한 비교인데요. 먼저 민법상 손해배상을 살펴보면요. 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를 가지는데요. 이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한 이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배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재해로 인한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배상을 받게 되고요. 그러나 만약 사용자가 배상 요구에 불응할 때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 승소하더라도 만약 사용자가 재산이나 돈이 없다면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인데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개별적 보상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보상을 실시하게 되고 그에 따라 사용자의 과실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는 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그 보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형사처벌 조항도 있고요. 재해보상금 채권은 양도나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역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사용자에게 변제 자력이 불분명할 때 실질적으로 재해보상을 받기 곤란해지는 문제가 역시 있게 됩니다. 그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해주는 이 산재보험 보상은 재해근로자나 유족 입장에서 또 용이하고 안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시에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기준보다 더 높은 보상의 수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에 따른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열악한 작업 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산재보험료에 대해서 개별 실적 요율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 급여가 많이 발생하면 그만큼 보험료율이 올라가고 반대의 경우에는 보험료율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산재보험료율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 사업주 스스로 재해 예방에 대한 노력이라든가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 제도의 특징 한 6가지 정도로 추려서 말씀드려 볼 텐데요. 첫 번째, 강제적 사회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죠. 이에 따라 실제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 대상 사업장 소속의 재해 근로자라면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장 중심의 관리를 합니다.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장소적 개념인 사업장 중심의 관리를 합니다. 본사가 서울에 있고 또 공장이 부산에 있다면 본사 따로, 공장 따로 산재보험에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장소적으로 다른 위험이 있는데 하나로 묶어서 보험료를 적용할 수는 없겠죠. 세 번째로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다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항목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과 달리 이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여러분들 급여 명세서상 공제 내역에 산재보험료는 공제하지 않는 것을 떠올리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네 번째인데요.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해당 재해에서 사용자의 고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업무상 재해라면 보상을 한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재해자의 과실이 있어도 그것이 고의, 자해, 범죄 행위가 아닌 한 산재 보상의 대상이 되고 근로자의 과실에 대해서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네, 다섯 번째, 정률 보상주의입니다. 산재 처리를 하더라도 민사배상과 달리 해당 재해로 인한 손해 전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해 근로자의 연령이나 직종 등 이런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산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균 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서 보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휴업급여의 경우에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일반적인 행정심판 제도가 아닌 독립된 심사기구에 불복 신청을 합니다. 바로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거나 부지급되었을 때 심사위원회의 심사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청구와 같이 별도로 독립된 심사기구에 불복 신청을 해서 신속한 권리 구제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재보험제도의 헌법적 근거와 산재법의 목적, 그리고 산재 발생 시 산재보상 제도에 대한 비교, 그리고 산재보험제도의 6가지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쪼록 산재보험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